주홍 글씨는 나다니엘 호손이 쓴 소설로 17세기 퓨리턴, 청교도, 엄한,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죄와 구속, 사랑과 고통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한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교차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형벌의 현장 앞에 군중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흥미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헤스터 프린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주홍색 글자 A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글자는 그녀의 죄를 상징했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 한 인물이 눈에 띄었다. 그는 얼굴이 검고 어깨가 기형적으로 내려간 늙은 의사였다. 그는 바로 헤스터의 전 남편 로저 칼리그윈드였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며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다. 콩코드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곳에 이르렀다. 그는 헤스터와 함께 떠나던 중 원주민들에게 잡혀 여러 날의 포로 생활 끝에 겨우 탈출해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헤스터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이 얽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칼리그윈드는 헤스터의 형벌이 그녀의 죄로 인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녀가 과거의 사랑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사이 매사추세츠주의 고위 인사들은 헤스터에게 공범자의 이름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들은 아서 딤즈데일 목사를 시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헤스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형벌이 끝난 후 헤스터는 감옥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치고 나서는 바닷가의 외딴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헤스터는 바느질과 자수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거친 재료로 만든 어두운 새옷을 입고 다녔지만 가슴에 달린 주홍 글씨는 그녀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딸 펄에게는 화려하고 예쁜 옷을 만들어주며 그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펄은 헤스터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었다. 하지만 펄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외톨이로 성장했다. 그녀의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기묘한 성격 때문에 고통받던 아이였다. 한편 헤스터의 전 남편인 칼리그윈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사로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헤스터와 딤즈데일 목사와의 연결고리로 인해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딤즈데일을 정신적 안내자로 삼게 되었고 그 목사가 감추고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됐다. 하지만 딤즈데일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칼리그윈드는 그를 치료하려 했지만 딤즈데일은 그의 도움을 거부했다. 결국 칼리그윈드는 딤즈데일의 내면에 숨겨진 고통을 알아내고자 결심하게 된다. 그는 딤즈데일에게 당신은 신체적 목사이지 영혼에 접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비난받게 된다. 이 말은 칼리그윈드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딤즈데일이 헤스터의 비밀스러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복잡한 감정과 겹쳐져 결국 그는 헤스터에게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는다. 시간이 흐르고 7년이 지난 후 딤즈데일은 자신의 죄의식과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날로 심해졌고 그는 비밀스러운 벽장에 채찍을 숨기고 그것으로 자신을 때리며 스스로를 벌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헤스터와 딸 펄이 함께 있는 광경을 상상하며 그들의 고통을 되새기게 된다. 어느 날 딤즈데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길을 나선다. 그는 헤스터가 형벌을 받던 교수대에서 밤새 기도하며 과거를 되새겼고 그곳에서 우연히 헤스터와 펄을 만난다. 그들은 잠시 동안 함께 서 있었고 이 순간은 딤즈데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 장면을 어둠 속에서 지켜본 칼리그윈드는 그들의 고통과 사랑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는 헤스터의 과거와 딤즈데일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소설의 주인공인 헤스터 프린은 간통이라는 죄를 저질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랑한 남자를 숨기고 그 대가로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야 했다. 처음에는 그 주홍 글씨가 그녀를 짓누르는 굴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헤스터는 그 글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의 편견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이 부분에서 나는 문득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음을 깨달았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규범 속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스터의 사랑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다. 그녀의 사랑하는 남자, 아서 딤스데일은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두려움과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의 무기력함과 내적 갈등은 소설 내내 나를 아프게 했다.
딤스데일이 겪는 고통은 죄책감과 사랑의 갈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동반하는 복잡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사랑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고민하게 했다. 헤스터와 딤스데일의 사랑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깊고 아파왔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주홍글 씨는 헤스터의 죄를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 그것은 그녀가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헤스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은 그녀에게 강한 내면에 힘을 주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현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각자의 주홍글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종종 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소설이었다. 주홍글씨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 헤스터, 딤스데일, 로저 칼리군,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죄와 고통을 직면한다. 특히 딤스데일의 갈등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적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감정은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각 인물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황에 맞춰 행동하지만 그 선택이 반드시 옳거나 그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고 아프고 사랑하며 그 속에서 성장하기도 한다. 주홍글씨를 읽고 나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각자의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헤스터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딤스데일의 고뇌는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 이 소설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인간관계와 사랑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홍글씨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고통과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읽고 난 후 나는 더 깊이 있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